이 만병초를 우려낸 물을 마시면 천식 등 만성 기관지 질환에 매우 효과적이고요. 또한 심한 통증을 느낄 때에도 이 만병초의 잎을 우려내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만병초는 심장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이 만병초를 우려낸 물이나 만병초 뿌리로 만든 술을 먹으면 심장의 수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특별한 치료약이 없는 축농증을 치료할 때 만병초 달인물을 마시면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만병초에도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과다 사용은 절대 안 되고요. 특히 어린아이나 임산부는 섭취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병초는 염증을 없애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인 식물인데요. 이 만병초의 뿌리와 잎을 사용하면 염증을 없애는데 굉장히 좋은 약초입니다. 만병초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병에 효능이 좋지만 특별히 열을 내리고 염증을 없애는데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병초가 이름과 같이 모든 병을 만병을 치료하는 이런 약초로 불리고 있지만 하지만 오히려 이 만병초를 지나치게 과다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만병초가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네요. 이 만병초는 고혈압이나 저혈압 그리고 당뇨병과 신경통, 관절염과 두통은 물론 남성의 양기 부족이나 여성의 생리불순과 불임증, 신장병과 심부전증, 간염이나 간경화, 그리고 축농증과 중이염 등 갖가지 모든 질병을 호전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해서 만병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만병초의 잎을 보면 고무나무의 잎과 비슷하게 생겼고요. 물론 고무나무 잎보다는 조금 얇습니다. 고무나무 잎보다는 좀 얇지만 고무나무를 닮았고 꽃잎은 철쭉을 닮았습니다. 위쪽에 여러 개의 꽃이 돌려서 피고 있고요. 천상초나 만년초라고도 불립니다. 중국에서는 이 만병초를 칠리향 또는 향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고요. 말 그대로 민간에서는 만병통치약처럼 쓰이던 이런 나무입니다. 여기는 수국입니다. 분홍색과 보라색을 띤 수국들이 굉장히 많이 진열되어 있네요. 앞에 이렇게 전부 다 보면 수국꽃입니다. 수국의 잎이고요. 수국의 잎은 이런 모양입니다. 원래 여기 이제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조그만 꽃이 유성하고 바깥쪽에 커다란 꽃들은 다 무성화예요. 그러니까 생식 능력이 없는 꽃이고요. 안쪽에 있는 작은 꽃들이 생식 능력이 있는 유성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수국은 생식 능력이 없는 무성화로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꽃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불두화라고 또 혼돈하실 수 있는데 불두화와는 잎 모양이 다릅니다. 잎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건 수국이고요. 하지만 이것은 무성화로만 이루어진 원예종입니다. 수국꽃인데요. 가운데 있는 것이 유성화고 바깥쪽에 이 크고 화려한 꽃들은 무성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식 능력이 없는 거죠. 바깥쪽에 있는 것은 일명 헛꽃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원예종으로 굉장히 예쁘고 아주 크게 꽃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무성화만 가지고 유성화는 빼고 무성화만으로 헛꽃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수국이기 때문에 생식 능력이 없는 수국입니다. 이거는. 와, 이곳은 정말 이끼가 장난이 아니네요. 이끼가 이렇게 아주 파릇파릇하게 굉장히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 여기 지금 무시무시한 식물이 있습니다. 이게 천남성이에요. 천남성 여기 보시면 꽃이 있죠. 천남성인데 화단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보다 이 식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아마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천남성 중에서도 두루미의 날개를 편 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두루미 천남성인데 사약의 원료로 쓰였던 두루미 천남성도 보이는데 여긴 정말 이끼가 너무 아주 초록초록하고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주는 이끼가 굉장히 소복해 가지고 꼭 잔디밭에 온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여기가 앞에 보이는 것이 이끼입니다. 이끼. 저 앞쪽에는 만병초가 꽃을 피웠습니다. 분홍색 꽃인데요. 좀 클로즈업 하겠습니다. 이게 만병초인데 만병초가 꽃을 피웠습니다. 여기도 두루미 천남성과 참고비입니다. 참고비가 굉장히 크네요. 여기는
이끼밭에다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이끼 정원에 참고비와 그리고 두루미 천남성 그리고 만병초가 있고요. 돌무더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돌무더기에도 이끼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끼 정원이 굉장히 넓고 아주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다른 곳과 좀 차별화되는 좀 매우 특이한 곳입니다. 정원 가운데로 이렇게 또 이끼 정원 가운데 맑은 계곡물이 흘러가고 있고요. 이 나무는 이제 화이트 핑크 셀릭스라고 부르는 나무인데요. 삼색 버드나무입니다. 보시면은 초록색과 흰색 그리고 이렇게 핑크색이 곁들여진 세 가지 색깔로 이루어진 버드나무인데, 산책로 옆에 화이트 핑크 셀릭스가 꽃을 피운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고 있습니다. 자작나무 숲이라는 곳인데 여러 종류의 작은 국화를 갖다가 화분에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빗방울을 머금어서 그런지 훨씬 더 싱싱해 보입니다. 이건 산딸나무인데 산딸나무 꽃이 흰색이 아니고 분홍색이네요. 분홍색 산딸나무입니다. 저 뒤쪽에는 이제 흰색 산딸도 보이는데 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분홍색 꽃을 피는 산딸나무입니다. 이곳은 계곡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을 쌓아가지고 폭포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제 흐르는 계곡물을 이용해서 돌을 쌓아서 이렇게 폭포 형식으로 만들어 놨네요. 시원하게 물줄기가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폭포 아래쪽에는 화이트 핑크 셀렉스와 그리고 산딸나무인데 산딸나무가 지금 하나는 흰색 꽃을 피우는 산딸나무로 보이고요. 요 왼쪽에 있는 거는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꽃을 피우는 산딸나무네요. 가까이 가볼까요 한번? 꽃이 굉장히 예쁘죠? 분홍색 꽃을 피운 산딸나무입니다. 저 안쪽은 약간 흰색을 띠고 안쪽은 약간 같은 나무에서 꽃이 피었는데도 저 안쪽에 있는 것은 약간 흰색이고요. 바깥쪽에 있는 것은 좀 분홍색을 띠는데요. 한 나무에서 자란 건데도 바깥쪽에 있는 것은 약간 분홍색을 띠고 있고 안쪽에 있는 것은 약간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곳입니다. 이곳에는 한방나무가 있는데요. 이 한방나무의 꽃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아직 피지 않은 몽우리와 지금 이제 한창 활짝 피어 있는 한박꽃이 있습니다. 이 한박꽃은 일명 목란이라고도 불리는 한박꽃나무의 꽃입니다. 굉장히 정갈해 보이고 아주 우아해 보이는 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굉장히 좋아하는 꽃이었고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자신이 살아온 나이만큼 묘비에다가 이 꽃을 새겨놓게 했다는 바로 그 꽃입니다. 목란꽃이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줄지어서 많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도 굉장히 많은, 이 앞쪽에도 아프레모이라는 원추리가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도깨비 부채가 있네요. 도깨비 부채인데 이게 잎이 굉장히 넓습니다. 도깨비 부채가 지금 꽃을 핀 거고요. 여기는 이제 도깨비 부채 꽃몽울입니다. 여기는 꽃이 아직 피기 전 꽃몽울을 맺은 상태고, 여기에는 이제 도깨비 부채가 이렇게 하얗게 꽃을 피웠습니다. 자주달개비가 비를 맞아서 꽃잎이 축 처져 있죠. 이거 자주달개비인데요. 오른쪽에는 잎이 노란색의 달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잎이 노랗기 때문에 잎이 황금색을 띈다고 해서 황금 자주달개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애기 병꽃인데요. 작은 병꽃나무입니다. 비비추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개의 다양한 종류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 비비추 종류인데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다. 저 앞에는 병풍치를 닮은 개병풍입니다. 고산지대에 자라는 병풍치와 매우 비슷한 개병풍이고요. 노랑 매발톱꽃으로 보이는데 바깥쪽에 색깔이 이렇게 붉은 색깔을 띠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붉은색을 띠고 있는 노랑 매발톱꽃입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도 우산을 쓰고, 다행히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는 날씨는 아니라서 충분히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날씨입니다. 떼죽나무도 지금 꽃을 달고 있습니다. 떼죽나무가 저 앞쪽에도 있네요. 떼죽나무는 꽃잎이 이렇게 아래쪽을 향해 있습니다.
뭐 예전에 이 떼죽나무 열매로다가 물고기도 잡고 또 빨래도 잡고 했다던 그 떼죽나무입니다. 요거는 무슨 나무인지 잎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잎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여기 다행히 나무의 이름이 있습니다. 느티나무인데 이렇게 잎에 보면 가장자리에 테두리에 보면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늬 느티나무라고 불리고 있고요. 붓꽃인데 붓꽃을 개량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 붓꽃이라고 써 있고요. 이 하얀색 무늬가 들어가 있는 붓꽃입니다. 붓꽃과 좀 다른 점은 내화피와 외화피만 있고 여기에는 암술대가 없네요. 붓꽃과 다릅니다. 그래서 꽃잎 6장만 딱 보이네요. 저 뒤쪽에는 굉장히 보라색 아주 꽃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앞쪽으로는 지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 모르는 나무들과 풀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름을 그래도 비교적 많이 새겨 놓았습니다. 이름표를 비교적에도 많이 달아 놓았기 때문에 이제 관람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점을 많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바깥쪽에는 이름표가 많이 붙어 있지만 안쪽에 있는 식물들은 이름표가 없는 것이 많거든요. 요거는 이제 참조팝나무인데 이제 꽃이 피려고 지금 아주 작게 꽃몽울을 맺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제가 잎은 많이 본 것 같은데 5장에 오엽을 하고 있는데 꼭 얼핏 보면 오가피 잎 같기도 합니다만 이게 꽃을 위에다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피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꽃이 이제 좀 떨어진 상태예요. 굉장히 화려한 꽃을 피웠던 것 같은데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이름을 달아주세요. 굉장히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구상나무와 얼핏 보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름은 노간주 나무네요. 해변 노간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얼핏 보면 외관상으로는 구상나무와 비슷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노간주 나무와는 다른데 이 이름이 해변 노간주 나무네요. 꽃이 굉장히 아름답죠. 연한 분홍색 꽃을 피운 만병초입니다. 만가지 병을 고친다고 하는 만병초인데요. 만병초가 이렇게 꽃을 아주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 약간 핑크빛이 들어간 흰색인데요. 이 만병초는 향기도 굉장히 좋지만 꽃도 굉장히 아름답네요. 만병초도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